아니, 회사가 잘 나가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직원을 내보낸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테리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국 산업 전체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구조조정의 파도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인 테크 기업 LG전자입니다. 최근에 이 회사 정말 좀 의아한 행보를 보였어요. 매년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면서 제발 회사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LG전자가 매년 이익을 수조 원씩 내는 회사인데 만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최대 3년치 연봉은 기본이고요. 자녀 학자금까지 다 준대요. 이게 거의 웬만한 스타트업 하나 인수할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회사의 얼굴, TV 사업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희망퇴직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물 밑에서는 LG의 핵심 사업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셈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G는 세계 최고의 OLED TV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왕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훨씬 저렴한 LCD TV를 사거든요. 물론 OLED 화질이 압도적으로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LCD만 해도 화질 좋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은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판 TV의 90% 이상이 여전히 구형 기술인 LCD였다고 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이죠. 그러니까 OLED가 아직 시장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1월 동안 저가 시장 쪽에서는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298달러. 자,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65인치 스마트 TV 가격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월마트가 중국 제조사랑 손잡고 내놓은 자체 브랜드 PB상품 TV 가격이에요. 이러니 기존 브랜드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TV는 한국이라는 공식을 깨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을 보면요. 이미 점유율이 역전되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LG도 이제 안 거죠. 더 이상 가격 경쟁으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LG가 꺼내든 새로운 전략은 바로 AI 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있잖아요. TV, 냉장고, 세탁기. 이걸 전부 다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냉장고, TV 같은 하드웨어를 파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냉장고 화면에 레시피가 뜨면서 옆에 광고가 붙고 TV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나오면 리모컨으로 바로 주문하고요. 바로 이런 게 중국의 저가 공세, 즉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혁신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LG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중국발 저가 공세라는 게 비단 TV 산업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한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함에 받쳐주던 기둥이었죠. 바로 석유화학 산업인데요. 이 산업의 성장세가 지금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성장에 좀 둔화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수천억 원, 심하면 조 단위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업계 전체가 지금 돈줄이 말라가면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 과잉이에요. 중국이랑 중동에서 너도 나도 엄청난 규모로 공장을 지어댄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값싼 제품을 그야말로 쏟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기존의 생산 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빠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국은 지금 어디서 해답을 찾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국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0여 년 전 조선업처럼 해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 조선업도 지금 석유화학처럼 공급 과잉이랑 극심한 경쟁 때문에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부터 거의 8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쳤고 그 결과 지금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잖아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요. 스웨덴 산업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말모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메라는 도시가 원래 스웨덴의 조선업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몰락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로 그 도시의 자부심이었던 거대한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팔려가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말묘의 눈물은요, 고통스러운 끝이 어떻게 위대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됐거든요. 말묘는 그 폐허 위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IT 그리고 친환경 도시 중 하나로 완벽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한국은 어쩌면 우리만의 말모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여수는 오늘 흘리는 이 구조조정의 눈물을 내일의 여수의 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